미국의 월가에서 큰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고금리, 고유가, 고달러의 삼고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5%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고유가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삼고 위기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긴축 장기화로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전쟁 쇼크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불안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IMF인 국제통화기금도 세계 경제가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침공, 지정학적 균열 확대 등으로 추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새로운 불확실성에 추가로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또한 IMF는 세계 경제는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절뚝거리고 있다면서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저성장 골이 여전히 깊은 것이라는 전망인 셈입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가 더딘 회복세로 이어가고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더해 중동 전쟁까지 장기화로 덮치게 된다면 한국 경제의 먹구름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입니다. 또한 환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국내의 경제, 금융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되었다가 3주째 포함 이번 주 4주째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11일 기준 74,955건으로 작년 말에 비해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격은 0.06% 상승, 전세가격은 0.09%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0.06%가 올랐는데요. 지난주는 0.08% 올랐죠.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은 0.13에서 0.09, 서울은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0.07, 역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은 0.03에서 0.03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3, 세종은 지난주 많이 올랐어요. 0.15인데 이번 주는 0.00으로 되었습니다. 8개도 0.04에서 0.03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니까 경기는 0.11, 충북 0.10, 대구 0.08, 서울 0.07, 강원 0.07, 경북
0.06은 상승했고요. 경남은 0.00, 세종도 0.00 보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은 마이너스 0.02 하락, 부산도 마이너스 0.02, 제주는 마이너스 0.01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0.07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연휴 등 영향으로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시중 금리 인상 우려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주요 단지의 매도 희망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강북입니다. 14개구입니다. 0.07% 올랐습니다. 종로구 0.14%는 무학동과 홍파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 0.13%는 이촌동과 이태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 0.13%는 전농동과 답신미동, 장안동, 선호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성북구 0.10%는 기름동과 정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 0.08%는 공덕동과 성산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 11개구입니다. 0.08% 올랐습니다. 강서구 0.12%는 마곡동과 내발산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 0.12%는 물레동과 신길동 위주로, 송파구 0.10%는 장지동과 문정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 0.10%는 고덕동과 상일동 신규 아파트 위주로, 관악구 0.10%는 봉천동과 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4가 되었습니다. 미추홀구 마이너스 0.09% 하락했습니다. 특히 용현동, 주안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요. 동구도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04, 입주 물량 부담으로 송림동과 화수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좀 올랐네요. 0.15% 올랐는데 운서동과 중산동 위주로, 서구 0.12%는 마전동과 청라동 위주로 올랐고요. 연수구 0.04%는 송도동 등 신도시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지난주 0.16인데 이번 주 0.11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02% 하락했습니다. 갈매동과 토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0.32%, 불임동과 중앙동 선호단지 위주로, 역시 과천시는 강남하고 거리가 가깝죠. 이런 교통 편의로 많이 올랐습니다. 안양 동안구 0.30% 올랐습니다. 호계동과 간양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시 수정구 0.26% 올랐습니다. 창곡동 일회 신도시 위주로, 안산 단원구 0.25% 올랐습니다. 고잔동과 선부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부천시 0.23%는 소사 본동과 상동 정비사업 진행 지역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좀 올랐다는 것입니다. 대구는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8, 동구 0.16% 올랐습니다. 숙천동과 동호동 그리고 괴전동 위주로 올랐고요. 달서구 0.13%는 월성동과 상인동, 진천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수성구 0.08%는 수성동과 상동, 주산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광주 0.01%에서 0.03이 되었는데요. 동구 0.07%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학동과 계림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광산구 0.05%는 상암동과 운암동 위주로, 남구 0.04%는 이맘동과 행암동, 효천지구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거의 거래는 없습니다. 세종 지난주 0.15인데 이번 주 0.00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름동과 나성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 하락이 혼재되면서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팔계도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3, 경북입니다. 0.09에서 0.06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구미시 0.10%는 옥계동과 산동읍 신축단지 위주로, 김천시 0.05%는 율곡동과 신운동, 부곡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의 성장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현실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의 긴축 기조에 맞춰 적정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계와 기업도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고유가 이런 장기화에 대비해서 부채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과 가계도 경제 활동하는데 체질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투자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만이 여러분 재산, 내 개인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